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본영론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오세훈 시장이 정식으로 오늘 직무를 개시했고요. 오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방문입니다. 서울시 의회 방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9석의 총의석 중 101석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압도적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9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협조 없이는 더군다나 짧은 1년 이 시정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했기 때문에 참패에 따른 말하자면 이 후유증이 결국은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참패에 따른 이 설욕을 벼를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 오늘 또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 민주당 입장에서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일종의 경고 성명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의 보도자료도 냈어요. 이 보도자료도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밑자락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나온 뉴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는 떠났어요. 그러나 마음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지대에 있는 건지 이제는 지켜봐야 됩니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는 것이 결국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느냐, 바로 배우 인물이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과의 인터뷰 출연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 관련 또 언급을 한마디 했어요. 상당히 이색적이고 좀 이 국민의힘 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시 의장으로, 서울시 시장으로, 의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서울시 시장으로 다시 10년 만에 복귀한 오세훈. 오늘 이 많은 일정을 가졌어요. 그중에 이제 현충원 방문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으로서의 임무 중에 가장 큰 난제가 3개다. 이런 지금 연구원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장이 지금 해야 할 3가지 난제는,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그 다음에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 고질적 저상장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3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자리의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018년 4월 4.8%였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런 실업률이었다. 그래서 꼴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강타한 지난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 이상인 취업자가 5.9%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 감소 규모 5.6%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택 보급률도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00%에 못 미치는 96.0%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점유 비용도 2018년도 43.3에서 2019년도에는 42.7로 꺾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성장의 만성화도 큰 문제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37%, 그래서 전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2.89보다도 훨씬 낮다. 그래서 한경영의 경제정책실장인 추강호 실장은 서울시가 이런 고용 문제,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민간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8일날 이 연구 결과 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8일 처음으로 이제 출근했잖아요. 이러한 이 연구 기관의 연구 보고서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간부들, 이제 서울시 간부들을 만났는데요. 이 서울시 간부들과의 관계, 오늘 첫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 이런 그 입장을 말하자면 첫
일성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간부들과의 첫 이 간담회에서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능숙하게 덜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즉 여러 간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참석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과거에 오세훈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가슴 아팠던 거,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경험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되자마자 자기가 했던 정책을 다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은 취소했던 거, 그런 것을 본인은 타산시석으로 삼겠다. 그래서 쉽게 기존 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전환하거나 취소하고 또 없던 일로 하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전혀 물론 시정을 하다 보면 철학과 원칙이 달라서 수정하는 일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없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전임 시장 초기 때처럼 검토 없이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엄정한 판단을 시민 여러분들의 문을 무섭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방문한 서울시 후에 일면 축하한다는 입장도 밝혔지만은요, 그 내면에 깔린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권토중례 했다, 이거는 축하한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 교사하라라는 이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거 함부로 뒤엎지 말라, 이런 경고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성명을 냈어요. 물론 맨 성명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덕담을 했습니다. 이 서울 시민의 행복과 안전, 민생 안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달라.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쟁적 대립관계는 지양하고 서울시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시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덕담, 이 서문 다음으로 시작되는 본론에 굉장히 경고성 의미가 강하게 풍겨 있습니다. 다만 권토 중례하여 돌아온 만큼 과거의 실패에서 반면 교사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장의 그러니까 기대한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거 실패를, 과거의 업적을 실패로 딱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 그러니까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불통하고 아집을 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울시정을 이끌고 왔다 경고하는 거예요. 아집은 접어둬라. 그리고서 시의회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져라. 이 얘기가 단단한 경고 의미예요. 그러면서 지금 19일부터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무특별조사 이 안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의회가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휘두르는 칼은 바로 내곡동 땅 투기와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조사가 된다. 그래서 첫 시작서부터 상당히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더불어서요, 서울시의회 대변인이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당선자께서 이 복지나 돌봄, 도시재생과 일자리 마련 등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추진해온 역점 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달라. 그리고 시민 행복이라는 철학이 담긴 사업들이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서울시 의회 차원의 보도자료,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경고성 메시지로 일관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 시민 행본이라고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손대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 그렇게 쉽게 본인이 공약에서 발표한 대로 서울시를 그렇게 쉽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애 요인이 서울시 쪽으로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간부들도 오늘 상견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도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 오세훈 시장의 느낌은
민주당의 다수인 서울시 의회가 굉장히 큰 걱정이 된다. 서울시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오세훈 시장 일단 서울시 의회 의장과 의회 그야말로 간부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표정이라든가 무언의 협조적 분위기가 느껴졌고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정무적 판단의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나고 났는데 굉장히 무겁다. 뭔가 좀 불길하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시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굉장히 오늘 서울시 의회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장의 이런 여러 가지 자세는 굉장히 낮은 자세, 바짝 엎드린 자세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내년도죠. 그러니까 시장의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약이 5년 정도가 필요한 공약이고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그동안 제자리를 잃었던 사업들이 본 궤도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에 만약에 다시 당선된다면 최초의 이제 4선 서울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의 단계가 격상될 것 같다.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업종별 세분화된 매뉴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주변 집값을 좌우할 수 있어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생태탕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까지 끝난 마당에 그런 곳에 주제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오늘 처음으로 SBS 8시 뉴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고 그만큼 공개적으로 공중파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정 1년간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예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언론에서도 과연 오세훈 시장 제1호 결제안이 뭐가 될 것이냐 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상의 명시적인 1호 결제안이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호 결제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1호 결제할 때 이 결제의 행정적 이 용어는 반드시 오세훈 시장의 사인이 들어가야만이 결제 문서예요. 그러나 이 결제 문서가 이 정책 보고서 같은데 이런 데는 또 이 결제 없이 사실상의 지시사항이 곧 결제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시에 따르나 이 결제나 뭡니까? 집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상의 1호 지시는 뭘로 보느냐? 이 피해자, 성추행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의 1호 지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곧 1호 결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해석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당선 소감을 심야에 발표할 때 그 발표를 듣고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 소감 발표 장면을 보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이제 오 시장 취임을 하면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업무 복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오세훈 시장의 제 1타는 결국 이 피해자 그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그야말로 편안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저는 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1호 결제는 곧 1호 지시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1호의 의미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성추행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2차 추가적인 가해가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이제 그야말로 다시 바로 행복한 그런 분위기는 어렵겠지만은 서서히 안정적인 근무 그런 의식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선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항을 1호 지시사항이 곧 1호 결제사항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 측에서도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윤석열과 관련된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이 매주 목요일 날이죠. 매주 목요일 날은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이 전국 지표를 발표해요.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여기에서 보면요. 상당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 보궐선거 직전까지 약 40% 정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4월 5일에서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를 보니까 다시 이재명 지사가 24%, 그리고 윤석열 2등입니다. 18%, 그리고 이낙연 10%. 그래서 이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의 지지율 차이가요 6%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차범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대비 윤 총장은 7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낙연 지사도 연속 4주간 1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3위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 조사 결과가.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3%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고 23% 거의 절반만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한 전 지역,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층에서 윤석열 총장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입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거 참 지지율 수치 믿기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추세와 그 다음에 이 경향성,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간 내내 20% 수준의 그런 이 표차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차이가 났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의 추세 방향에는 우리가 상당한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연인이 됐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의 장에서 뛸 것이며 어떤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줄 것이냐, 많은 이 기대와 그리고 또 일견 또 우려도 있어요. 제가 왜 우려나는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채널A 뉴스에 출연해서 입장을 몇 가지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윤 총장을 한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또는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 그리고 윤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윤 전 총장의 브랜드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제3지대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호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자기 정치 활동이 영역 확보가 힘들 것이다. 이 대목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지금 판을 이미 딱 깔아놓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자기에 대한 이 동조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 진입이라는 것이 대선 출마잖아요. 성공적인 출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3지대에서 뛰는 것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 판단이다라는 그런 이 복선을 깔은 것이 아니냐. 제3지대에서 뛰어야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주가가 훨씬 높게 매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역시 9단 10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대권 도전, 이런 문제와 관해서 이거 정청래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청래는 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나이 80이 넘어서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유념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최대의 순간이 2011년 지지도가 40% 가까이 갔을 때다. 그 시기를 놓쳐서 새로운 계기가 특별히 마련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겠냐. 이런 기존의 이 부정적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퇴임 기장에서 밝힌 입장문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바라지 않고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계획의 고삐를 두든다면 당은 다시 사분 오열할 것이다. 그래서 대의보다는 소위, 책임보다는 변명, 자간보다는 외풍, 내실보다는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개혁하지 못하면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룰 천재 이루의 기회는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연인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본인이 떠나면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적인 측면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잘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이 얼리 워닝 조기 경보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지난 1년간 국민의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투성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복이다.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이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라고 꼬집고 있어요. 이것은 일부 당 안팎 인사들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 당을 흔들었다는 데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한 입장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 정권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책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게 국민들이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극렬 투쟁을 한다고만 해서 국민이 잘 알고 덜 알고 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당이 사실상 투쟁은 없이 그야말로 여의도 안에서만 뱅뱅 돌면서 말로만 비판한다. 그래서 투쟁력을 상실한 야당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이 비판 잘못됐다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겠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이 뼈 있는 말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그리고 이 조만간 제주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떠났다가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5월 초순경 돌아온다. 그리고 윤 총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서 마음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윤석열 총장은 만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요. 홍준표 의원 오래간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우호적 평가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목리 같은 거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그분의 역량은 대단했다. 비록 노선은 달랐지만 총선 참패 이후 혼란했던 당을 수습했다. 건강 유의하시고 재충전하신 후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어하지 않는다. 거듭 감사한다.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달라진 홍준표 의원의 김종인 위원장 인물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단일화 난항을 빚고 있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김종인 목리 제발 좀 빠지라 이런 글도 올린 바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이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선거 압승을 계기로 해서 좀 자세가 달라진 것 같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다 보니까 이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꿈에도 소원이 복귀해서 그야말로 이 당이 잘 나갈 때 대선 후보로 되겠다는 것, 그것이 본인의 꿈이다라는 또 이 SNS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문 발표에 이어서 본인이 복당하는 데 필요한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일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초선 의원들의 이 홍준표 입당에 대한 반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한테 주는 메시지, 즉 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나에 대한 평가도 좀 달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모두가 하나 되니 하늘도 도나보다. 김종인, 주호영 두 분 야권 지도자들께서도 참으로 수고했다. 출구조사를 보니 탄핵 대선 이후 4년 만에 이겨보는 눈물겨운 승리다.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안철수 대표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국민들을 핍박하지 말라. 차분하게 임기말 주변 정리하시고 마무리 잘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메시지 연장선상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분간 상당히 우호적 그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본인의 복당 분위기를 강력히 그리고 상당히 신속하게 빠르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좀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 남아있어요. 다시 심야방송 제2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